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 여야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본 국적으로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아마 장관은 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가 그다음에 혹은 뭐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또 일본의 통치권의 행사가 불법이고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이런 호적의 기재라든가 또 그것을 근거로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였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한 우리 아까 박광배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든가 일본 위안부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이제까지 입장도 1910년 한일 병탄 조약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 입장에 따른다면 장관께서 발언한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아마 회의 진행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기 한번 하시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1905년 을사늑약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천무효다라고 하더라도 6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그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또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많은 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뒤늦게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송기정 선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느냐? 그러나 그분은 애국자였다고 저는 보지 친일파라고 보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그 점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생각 같다고 그러시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1965년 한일 기본권 협정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 현행헌법의 이런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일제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강제 그 병탄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사인도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충분히 지금 여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장관님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한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고용노동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입법 또 예산, 국정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권한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께서 그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저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계셔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다 인정하셨고 다 얘기했는데 자, 장관께서 퇴장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퇴장하고 국정감사 빨리 합시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당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 합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위원장님. 자,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나머지 국정감사는 퇴장할 나머지 증인들과 이유를 함께 다시 밝혀주시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그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장관님 말씀에 수긍이 돼야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니, 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퇴장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행보입니다. 이거는 사회권 행보고 사회권 행보지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장관이 한 번이라도 저기 한 게 있습니까?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했고. 자, 오늘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우리 지금 뭐 강제. 네,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